도쿄 한복판에 거대한 정치적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오만함이 순식간에 공포로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다카이치 사내 총리 정권은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 팀에 대한 급유 거부라는 유치한 도발로 한국을 건드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최악의 시나리오 버튼을 스스로 눌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은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더블 펀치로 응수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핵 잠수함 보유와 우라늄 재처리 기술 확보를 정역 공식화한 것입니다. 일본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서울이 절대 갖지 못하길 빌었던 그 죽음의 열쇠가 마침내 해제되었습니다. 아재 일본 열도를 둘러싸고 있는 깊은 바다와 하늘은 모두 한국의 소나기에 들어갔습니다. 한때 해군력을 자랑하던 일본은 군사 괴물로 환골탈태한 한국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무력하게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보복이 아닙니다. 동북에서 수세기를 이은 일본의 패권 시대가 영원히 끝났음을 알리는 조종 디아오종입니다. 한국이 핵 잠수함을 손에 넣는 순간 한국의 군사력은 일본을 압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쨌든 수백 년간 이어져온 일본의 패권은 이제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블랙이글스에 급유를 해주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 거부했던 일본. 하지만 한국은 보란듯이 KF-21로 기종 전환을 추진하며 너희가 기름 안 줘도 우린 우리 공중급유기로 넣으면 그만이다 라는 강력한 KO 펀치를 날렸습니다. 이제 수세에 몰린 건 일본입니다. 유사시 한국은 도쿄에 미사일을 꽂아넣고 대마도를 즉시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동북아의 거대한 국제정치 체스판이 뒤집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핵 잠수함 승인과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허용이라는 빅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심지어 핵 잠수함은 메이드 인 코리아로 건조한다는 결정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번 한미 합의에 대해 일본 정부와 여론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일본은 사실 재처리와 농축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지만 잠수함은 건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본 입장에서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는 악몽 그 자체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일본은 국방 분야에서 항상 자신들이 미국 다음이고 한미일 협력에서도 미국이 상전, 일본이 중간 보스, 한국은 그저 꼬봉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 판이 뒤집힌 겁니다. 한국이 핵 잠수함을 갖는 순간 일본의 해군 우위는 옛말이 되고 힘의 균형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F-35대수 몇 대 더 많다고 일본 화력이 우위라고 떠들었지만 우리에게 핵 잠수함이 생긴다면 F-35이 무슨 소용입니까? 핵 잠수함은 깊은 바닷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며 언제든 미사일을 쏠 수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판세가 180도 뒤집힌 겁니다. 미국이 허락한 일이니 대놓고 불평은 못해도 속은 까맣게 타들어갈 겁니다. 실제로 전직 일본 통합망료장 같은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도대체 한국이 핵 잠수함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뭐냐? 며 억울해합니다. 왜 한국만 특별 대우를 받냐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 핵 잠수함을 가지면 세계 6번째 영해를 가진 일본 앞바다는 우리 잠수함의 놀이터가 됩니다. 들키지도 잡히지도 않고 일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마음껏 휘젓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본이 느끼는 불안감과 불쾌함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내에서도 한국도 가졌는데 우리도 핵 잠수함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내 총리를 보십시오. 그녀가 지금 벌이는 모든 일은 결국 헌법을 뜯어 고쳐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가 되려는 빌더 기업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해왔지만 지금은 우경화 수준이 아닙니다. 다카이치 같은 사람이 총리가 됐다는 건 갈 때까지 갔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일본 정치인 중에서도 가장 극우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과거 나치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일본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대만의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시라며 중국을 자극하고 중국이 길길이 날뛰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 80% 이상이 이런 강경 노선을 지지합니다. 더 이상 중국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중국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힘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수백 개의 핵무기와 핵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엄청난 속도로 군함을 찍어내며 미 해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방 예산은 일본의 10배가 넘습니다. 1980년대 말 일본 경제가 정점을 찍었을 때 전 세계 GDP의 18%를 차지했습니다. 그때는 국방비 1%만 써도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굳이 2%,
3%로 늘릴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GDP 비중은 전 세계의 4% 밑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4분의 1, 5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지금 1%, 2%로 늘려봤자 과거의 1%보다도 규모가 작습니다. 반면 중국은 경제 성장과 함께 국방비 비중을 3%, 4%, 5%로 늘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비교가 안 되는 게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중국에 저토록 강경하게 나오는 건 이해하기 힘든 도박입니다. 재처리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핵 재처리는 그동안 일본만의 특권이었고 한국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에 대해 묘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일본은 이미 재처리된 플루토늄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 수천 개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도 핵 재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핵 잠수함까지 가졌습니다. 재처리 기술과 핵 잠수함의 결합은 한국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 동북아의 국제 정치 판도는 완전히 새로 짜이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온 일본의 패권, 이번 중일 대결 구도에서 일본이 끝까지 버텨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다카이치 총리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그녀가 물러날 수 있는 두 가지 치명적인 뇌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본 유신회와의 연정 조건인 국회의원 정수 감축 문제입니다. 유신회는 오사카를 제2의 수도로 만드는 것과 국회의원 10% 감축을 연정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것은 유신회의 오랜 당론이자 정치적 생명줄입니다. 만약 자민당이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유신회는 권력욕에 눈멀어 원칙을 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선거에서 참패할 것입니다. 유신회는 필사적으로 의원 감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민당 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줄이는 법안에 찬성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 합의에 실패해 유신회가 연정에서 이탈하면 다카이치 정권은 과반 의석을 잃고 식물 정부가 되어 즉시 붕괴하거나 해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현재 일본 물가 상승률은 3%에 달합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정권은 돈을 더 풀겠다는 확장 재정 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돈을 풀면 엔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엔저, 수입 물가는 폭등하여 다시 국내 물가를 밀어 올리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하는 순간 민심은 폭발할 것이고 다카이치 총리가 그 자리를 지키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물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중국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제가 언급한 연정 파기와 인플레이션 통제 실패라는 내부 요인 때문일 것이고 이는 그녀가 명예롭게 퇴진할 명분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쨌든 그녀가 물러나면 경색된 중일 관계는 아주 조금 숨통이 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일본은 결국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장기적인 흐름은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후보 시절부터 한국이 기어오른다는 만건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최근 블랙 이글스가 독도 상공을 비행했다는 핑계로 급유를 거부한 사건은 그녀의 비뚤어진 한국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일본이 저지른 최악의 패착입니다. 당시만 해도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험악해질 줄은 몰랐을 겁니다. 애초에 급유를 약속해놓고 독도를 문제 삼아 말을 뒤집다니 한국 입장에서는 독도가 왜 너희 땅이냐는 근본적인 분노와 함께 평화로운 에어쇼 팀에게 기름 조금 주는 것까지 트집 잡는 속 좁은 나라라는 경멸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 국제정치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룰이 있지. 한국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우리 군악대가 일본 자위대 음악회에 참가하기로 했던 일정을 정역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통쾌한 한 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블랙이글스는 공중급유기가 없어 장거리 이동 시 중간 기착지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에어쇼 참가가 불투명해질 위기였죠. 하지만 한국은 보란듯이 KF-21로 기종 전환을 서두르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원래 2027에서 2028년 예정이었던 계획을 앞당겨 너희가 기름 안 줘도 우리 공중급유기로 넣으면 그만이다. 더 이상 너희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한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카운터 펀치입니다. 힘의 논리는 냉정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일본 눈치나 보며 구걸했다면 어땠겠습니까? 블랙 이글스는 날개가 꺾였을 것입니다. 과거 대만에서 급유를 받은 적이 있지만 지금은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능력이 있으니 굳이 굽힐 필요 없다며 KF-21 전화환을 선택했습니다. 내년부터 KF-21이 블랙 이글스의 날개가 된다면 일본의 급유 거부는 오히려
우리에게 전알화 위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일본이 계속 독도 문제를 걸고 넘어진다면 우리는 너희와 군사 협력 안 한다라고 쿨하게 손절하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차고 넘칩니다. 사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CSOMII에서 더 아쉬운 건 일본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가장 중요한 건 발사 시점입니다. 공면인 지구에서 일본 레이더는 이걸 탐지할 수 없지만 한국은 실시간으로 포착합니다. 일본이 미사일 낙하 지점 태평양은 좀 더 잘 알지 몰라도 우리에겐 그 정보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지소미아는 일본이 우리의 고급 정보를 구걸하는 협정이지 우리가 일본에게 얻어갈 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G9 정상회의를 보십시오. 한국이 기어오른다던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보자마자 두 손으로 악수하며 굽신거리는 장면. 중국 시진핑 주석은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아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는 굴욕적인 상황에서 그녀에게 이재명 대통령은 그나마 말이라도 붙일 수 있는 유일한 구명줄이었을 겁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보듯 우리에겐 미국을 상대로도 쓸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많습니다. 하물며 일본 따위에게 쓸 카드가 없겠습니까? 앞으로 일본 입에서 다시는 한국이 기어오른다는 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만들 힘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독도 문제? 일본이 계속 깐족거린다면 우리는 군사 협력을 끊고 독자 노선으로 가면 됩니다. 한미 동맹만으로도 충분하고 솔직히 일본은 없어도 그만입니다. 양국이 협력하면 시너지가 나겠지만 일본이 독도를 걸고 넘어지는 한 우리가 양보할 확률은 0% 아니 마이너스입니다. 유사시 한국은 도쿄에 미사일을 퍼붓고 대마도를 즉각 점령해버릴 것입니다. 승자는 명백히 한국입니다. 이걸 뻔히 알면서도 도발하는 일본은 무식하거나 아니면 멍청한 겁니다. 전략적으로 볼 때 이번 급유 거부 사건은 일본의 자충수 중에서도 최악의 자충수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적과 대치하는 사고도항에서 한국과 손잡아도 모자랄 판에 스스로 끈을 잘라버리다니 제정신입니까? 이런 오판의 배경에는 여전히 자신들이 강대국이라는 일본 지도층의 낡은 착각이 깔려 있습니다. 50대에서 70대인 그들의 머릿속에 한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고 중국은 옛날에 그 허접한 나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컸다는 건 알지만 국력이 일본을 압도한다는 현실은 애써 부정합니다. 이런 오판은 국익을 파탄내고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자신보다 강한 상대와 싸울 때는 치밀한 계산이 있어야 하는데 일본은 아무 대책 없이 미국 형님이 도와주겠지라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미국을 보십시오. 중일 전쟁이 터지면 미국이 개입할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분명한 것은 일본의 급유 중단 총액은 제재가 아니라 전략적 자살 행위였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한국이 일본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KF-21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게 만들었으며 결정적으로 도쿄 바로 코앞에서 핵무장이라는 금단의 빗장을 합법적으로 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동북아의 미래 지도는 완전히 새로 그려졌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비싼 F-35, 바닷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노려보는 한국 핵 잠수함 앞에서는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대마도가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경고는 더 이상 빈말이 아닙니다. 서울은 이제 버튼 하나로 그것을 현실로 만들 능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독도에서 허튼 수작을 부린다면 대마도 점령은 시작일 뿐 도쿄 전체가 요격 불가능한 미사일의 표적이 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경제는 추락하고 정치는 엉망진창인 일본은 이제 한국에게 흥정을 걸거나 명령할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한국을 방패막이나 아랫사람 취급하던 시대는 영원히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동북아의 생살 여탈권을 쥔 심판자이자 지역의 운명을 결정짓는 독자적인 군사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 생사를 건 체스 게임에서 일본은 마지막 수마저 잘못 두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할 것입니다. 멈출 수 없이 비상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앞에서 일본은 그저 뒤처진 채 공포에 떨며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우리 조국의 미래를 지켜봅시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충성!